9월 첫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746 엑사해시의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출시 이후 최대 해시레이트를 경신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모든 연산량을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전체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의미는 채굴자들이 역대 최대로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쓰며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높아진 해시레이트의 원인으로는 기존 채굴자들의 채굴장 확장과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는 국가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채굴 기업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팜즈에서는 최근 파라과이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근처에 새로운 채굴장을 만들었고 연말까지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총 21 엑사해시의 해시레이트 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 플랫폼즈는 텍사스의 코르시카나 채굴장 설립을 통해서 1기가와트의 전력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총 36 엑사해시의 해시레이트를 확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8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의 가상화폐 채굴과 결제를 허용했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 지지 소식과 함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 분위기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2016번째 블록마다 갱신되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채굴 난이도는 89.47테라해시로 현재 해시레이트가 유지된다면 다음 채굴 난이도는 90.67테라해시로 전고점을 다시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최고점을 달성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마스터카드에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5일 마스터카드는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유로화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머큐리오라는 가상화폐 결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가상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사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유로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유로화로 환전되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마스터카드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상점에 대금 지급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드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연동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스터카드에서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자가 본인 소유 지갑의 키를 갖고 셀프 커스터디 상태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210개국에서 1억 군데의 판매처와 30억 명의 소비자를 둔 글로벌 카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대형 카드사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시작한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자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체크카드 출시는 가상화폐로 지불한다는 것 외에 흥미로운 점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험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경험은 디지털 환경에서 중개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현금처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머큐리오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마스터카드의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결제 과정에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비트코인을 원화, 유로화, 달러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법정화폐들 중 하나로 보고 기존에 운영하던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에서 출시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는 마스터카드와 머큐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가상화폐를 한 스푼 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수능 9월 모의고사에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드와 노드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이고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의 성능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하고
많고 단위 시간 내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블록체인의 성능은 더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큰 블록 사이즈를 지지하는 블로커이며 1MB 블록 크기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8MB 블록 크기의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블록체인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글쓴이는 보안성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무작정 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노드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안성을 높이는 것은 합의 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의 양, 즉 해시레이트이고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보안성은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가하는 노드의 수가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드의 검증 과정이 짧고 단순하여 누구나 검증 가능한 환경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노드들의 수가 증가할 때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특성은 탈중앙성입니다. 이 글에서는 탈중앙성을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을 주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성은 노드의 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드의 다양성이 맞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1만 개의 노드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는 탈중앙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보고 탈중앙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앙성만 설명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외에도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변경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수가 동의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는지와 프로토콜 변경 후에도 모든 비트코인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프로토콜의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블록 템플릿의 생성이 채굴풀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았는지가 탈중앙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장성을 노드의 수가 증가해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확장성은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을 줄여 속도를 높이는 확장성입니다. 하지만 블록 생성 시간이 줄어든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특성상 노드들은 각자 전달받은 블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블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서로 다른 체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블록이 생성된다면 노드들이 합의되지 않는 서로 다른 형태의 체인을 갖고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멀티버스가 마구 분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전성을 막기 위해서 마블 코믹스에서 타임키퍼가 등장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도 중앙화된 주체가 노드들이 서로 다른 체인을 갖고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결국 이는 중앙화된 주체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중앙화된 주체 없이 평균 10분이라는 시간이 타임키퍼 역할을 하며 무분별하게 분기하는 블록체인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인 확장성은 탈중앙성과 배치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비트코이너 입장에서 지문 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트코이너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이 지문이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